노리나가가 정립한 일본 고유의 미의식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한과 같은 미의식이 있다면 일본에는 모노노 아와레라는 미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겐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겐지 네. 이 겐지 이야기는 헤이안 중기 때 쓰여진 소설이고 세계 최초의 소설이며 일본 고전 문학에서 되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모토리 노리나가가 이 겐지 이야기를 모노노 아와레의 정점에 있는 작품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개념을 정립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겐지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지만 혹시 시간이 되면 읽어보세요. 연애 소설이에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 모노노 아와레라는 건 그럼 무슨 뜻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이 모노노 아와레는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노노라는 거는 사물레하고 아와레는 비애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렇게 딱 안 와닿죠, 뭔지. 그래서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말을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는 사물에 의해 촉발되는 정서와 애수다. 아직 모르겠죠. 또 어떤 사물과 접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약간 적막하고 쓸쓸하면서 어딘지 모르는 슬픈 감정 잘 모르겠죠. 근데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노노 아와레를 안다라는 건 뭐지? 그럼 저도 되게 많이 헷갈려서 많이 찾아봤는데 모토리 노리나가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마음은 수많은 사물을 접할 때마다 끊임없이 동한다. 어떤 자극을 받는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왜 마음이 동하는 걸까? 하고 봤을 때 모노노 아와레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슬픈 일을 만나 슬프다고 느끼는 것은 이 슬픈 일에 마음을 헤아려 알기 때문이다. 대충 뭔 느낌인지 보세요. 되게 어려우고 독특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물에 접하여서 그 기쁘거나 슬픈 일에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 모노노 아와레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래요. 그럼 일단 이건 알겠죠. 사물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미의식이라는 건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주로 어떤 사물에 대한 공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 무상한 존재, 그리고 전락하고 있는 존재, 작은 존재, 그렇지만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한 공감을 할 때 모노노 아와레가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벚꽃이 떨어질 때 이 벚꽃은 되게 연약한 존재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벚꽃은 되게 슬플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왠지 나도 모르게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런 감정이 바로 모노노 아와레예요. 그래서 약간 역설적이지만 슬픔으로부터 미를 느끼는 그런 미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 설국이란 소설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맑고 깨끗해서 슬프리 많지 아름다운 목소리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목소리는 연약한 존재죠. 그리고 언젠가 사라질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슬픔을 나도 느끼게 되는 약간 이런 감정이 모노노 아와레래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작고 연약하고 소박한 사물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의 극치.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은 약간 찰나의 개념 그리고 체념, 무상, 파괴, 허무와 같은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간 파괴, 무상 이런 거에서 미를 느끼는 정말 독특한 약간 일본만의 고유의 미의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노노 아와레는 약간 취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약점이라고 할까 문제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모노노 아와레를 모토리 노리나가가 정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토리 노리나가가 이 개념을 정립할 때 이 모노노 아와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정일 뿐이지 보편적인 선악과는 관계가 없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서 공감을 느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보편적인 선악과.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그 모노 아와레를 느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노 아와레를 아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선이 되는 거고요. 모노노 아와레를 모르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나쁜데 이 나쁜 사람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토리 노리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일본의 미의식을 정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의 기준에는 약간 이런 마음이 깔려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노노 아와레는 결국 선악의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모노노 아와레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악의 구분이 아니게 돼요. 그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대적 윤리의 무책임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좀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어지면 유미주의, 악마주의, 퇴폐주의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느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약간 파괴되어가는 것들을 보고 오히려 공감을 느낀다고 하니까 이런 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확장을 시켜본다면 일단 일본인의 기저에는 보편적인 윤리보다는 신미성이 오히려 중요되는 거잖아요. 모노노 아와레라고 하는 신미성이.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현재 자행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본의 불편한 진실들이 오히려 세계의 보편적인 주변 국가의 보편적인 도덕 윤리보다는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미의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그런 도덕 규칙을 조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자행했던 전쟁 또한 연약한 것들의 파괴라는 그런 미의식으로 약간 정당화될 수 있는 오히려 보편적인 도덕 윤리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걸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생각해볼 거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절대적인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건 물론 위험해요. 아주 위험하지만 이거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술에 있어서 신미성과 보편적인 도덕성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건 약간 예전에 얘기해본 주제 같지만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신미성이 어쨌든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러면 예술에 있어서 악에서 비롯된 신미성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